건양가 거실에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저녁 식사 후 진세훈이 가족들을 거실로 불러 모았다. 진태석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하늘아가 그 옆에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세미는 오빠가 왜 갑자기 가족 회의를 소집했는지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다들 모이셨네요. 진세훈이 가족들 앞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떠 있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내린 결심이었다. 할 말이 있습니다. 진태석이 팔짱을 끼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뭔데 이렇게 거창하게 모아놓고. 진세훈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다. 차정원과 결혼하겠습니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다. 한혜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세미가 숨을 들이켰다. 진태석의 눈이 커졌다가 이내 분노로 일그러졌다. 뭐라고? 들으신 대로입니다. 저는 차정원과 결혼할 겁니다. 진태석이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미쳤어? 어머니 딸하고 어떻게 결혼을 해? 아버지, 저도 압니다. 세상이 뭐라 할지. 스캔들이 될 거라는 것도. 하지만 그건 제가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당? 건양그룹 후계자가 그런 스캔들을 어떻게 감당해? 회사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야? 진세훈이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아버지를 향한 냉정한 시선이 있었다. 회사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회사보다 중요해? 진실입니다. 진태석이 멈칫했다. 진세훈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이혼해 주세요. 거실에 더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한혜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세훈아,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어머니, 이혼하셔야 합니다. 아버지한테서 벗어나셔야 해요. 세미가 오빠를 바라보았다. 오빠,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세미는 잠깐 나가 있어. 싫어. 나도 들을 권리가 있어. 진태석이 비웃음을 흘렸다. 이혼한다고 뭐가 달라져? 차정원이 한혜라 딸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 어머니의 딸과 결혼한 남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도 감수하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진세훈이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제가 이혼을 요구하는 건 정원 씨와의 결혼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인데? 아버지, 당신이 뭘 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진태석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의 얼굴에 경계의 빛이 떠올랐다. 뭘 안다는 거야? 차기범 씨요.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한혜라가 숨을 멈췄다. 세미가 의아한 표정으로 오빠와 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차기범 씨, 아버지가 죽이셨죠. 한혜라가 비명을 삼켰다. 세미의 눈이 커졌다.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누굴 죽여? 진태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하더냐? 정원 씨한테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인정하셨다고. 그건 부정하실 건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진태석이 잠시 침묵했다. 아들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의 입꼬리가 실룩거렸다. 그러다 냉소를 흘렸다. 그래, 인정했어. 그래서 어쩔 건데? 한혜라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세미가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충격과 공포가 떠올랐다. 아빠, 그게 정말이야? 세미는 빠져. 아빠, 나가라고 했어. 진태석의 고함에 세미가 움찔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거실을 나갔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진세훈이 아버지에게 다가섰다. 아버지, 저는 당신을 맡겠습니다. 뭐? 제 주식 지분 18%. 이걸로 아버지를 압박하겠습니다. 진태석의 눈이 커졌다. 니놈이 뭘? 이사회에 아버지의 경영 비리를 공개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경영권 분쟁도 불사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일들 더 이상 묻어둘 수 없습니다. 진태석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네가 감히 아버지한테 대들어? 누가 널 그 자리까지 올려놨는데. 대드는 게 아닙니다. 옳은 일을 하려는 겁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이 배은망덕한 놈이. 진태석이 손을 들어 올렸다. 한혜라가 비명을 질렀다. 태석 씨. 하지만 진세훈은 피하지 않았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때리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태석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아들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다. 두려움이 없었다. 결연함만 있었다. 아버지에게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던 그 아들이 아니었다. 진태석이 천천히 손을 내렸다. 그의 눈에 차가운 빛이 떠올랐다. 좋아, 네가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네. 그럼 나도 가만히 안 있어. 넌 오늘부로 건양가에서 쫓겨난 거야. 주식이고 뭐고 다 빼앗아 버릴 테니까 각오해. 감수하겠습니다. 진세훈이 돌아서서 거실을 나갔다. 한혜라가 그를 불렀다. 세훈아, 세훈아. 하지만 진세훈은 멈추지 않았다. 그의 뒷모습이 현관 너머로 사라졌다. 한혜라가 진태석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태석 씨, 세훈이 말이 사실이에요? 당신이 기범 씨를. 닥쳐. 뭐라고요? 닥치라고 했어. 진태석이 한혜라에게 다가섰다.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당신이 먼저 밀었잖아. 당신도 공범이야. 잊었어? 한혜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우리는 한 배를 탄 거야. 당신이 나를 팔면 당신도 끝이야. 알겠어? 한혜라가 대답하지 못했다. 진태석이 거실을 나갔다. 그녀는 혼자 남겨져 떨리는 다리로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태석 씨가 기범 씨를 죽였어. 내가 밀어서 떨어뜨린 사람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같은 시각 공난숙의 저택. 공난숙과 영채가 거실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영채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며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 정원이가 건양가에 들어갔다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 왜요? 저한테 알려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관련이 있잖아요. 공난숙이 피식 웃었다. 그녀의 손에 와인잔이 들려 있었다. 붉은 와인이 잔 안에서 찰랑거렸다. 차정원이 건양가에 들어간 건 우리한테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이요? 그년이 건양가 며느리가 될 수도 있는데. 진세훈이랑 결혼하면 저는 뭐가 돼요? 며느리가 되든 말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차정원이 진태석을 무너뜨릴 거라는 거야. 영채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공난숙의 눈에는 계산이 가득했다. 그 눈빛을 볼 때마다 영채는 소름이 돋았다. 무슨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공난숙이 서랍에서 USB를 꺼냈다. 작은 USB가 그녀의 손가락 사이에서 빛났다. 이거 알지? 동영상이요? 응, 진태석이 차기범목을 누르는 장면. 이게 있으면 진태석은 내 손바닥 아니야. 그걸로 뭘 하시려고요? 건양 패션. 건양 패션이요? 응, 건양그룹 패션 사업부. 시가 3조짜리를 1조에 넘기라고 했어. 영채의 눈이 커졌다. 3조짜리를 1조예요? 진태석 회장이 받아들였어요? 거절할 수 없지. 이 동영상이 공개되면 그는 끝이니까. 살인자라는 게 밝혀지면 감옥행이야. 공난숙이 USB를 손가락 사이로 굴렸다. 그녀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차정원이 그 기집애는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추진력이랑 결단력이 좋은 거야. 진태석을 코너로 몰고 있더라고. 대단해. 그래서요? 차정원이 진태석을 무너뜨리면 그 자리에 진세훈이 올라가겠지. 그리고 진세훈은 차정원한테 꼼짝 못해. 사랑에 눈이 멀어서. 영채가 입술을 깨물었다. 진세훈 이야기가 나오자 가슴이 쓰렸다. 결국 차정원을 이용하겠다는 거네요. 똑똑하네, 내 딸 맞아. 공난숙이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영채야. 넌 주한을 잘 지켜봐. 주하늘이요? 응. 주하늘, 차정원한테 마음이 있더라. 이용할 가치가 있어. 영채가 고개를 숙였다.
진세훈은요? 진세훈은 포기해. 그 남자는 차정원한테 미쳐 있어. 네가 끼어들 자리 없어. 영채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공난숙의 눈빛 앞에서 말을 삼켰다. 어머니에게 대드는 건 무의미했다. 결국 어머니 말대로 해야 했다. 늘 그랬듯이. 알았어요, 엄마. 좋아. 그리고 하나 더. 뭔데요? 차정원한테 보낸 동영상 있잖아. 뒷부분 자른 거. 그게요? 차정원이 눈치챘을 거야. 뒷부분이 없다는 걸. 그러면 진짜 동영상을 찾으러 올 거야. 그때를 대비해. 어떻게요? 공난숙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영채를 불안하게 했다. 주하늘을 이용해. 주하늘이 동영상 가지러 오게 만들어. 그리고 나한테 알려. 주하늘을 함정에 빠뜨리라는 거예요? 함정이라기보다는 기회를 주는 거지. 주하늘이 나한테 오면 그때 협상을 할 수 있으니까. 영채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계획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거역할 수는 없었다. 차정원의 방. 차정원이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동영상이 멈춰 있었다. 익명으로 받은 그 동영상. 한혜라가 차기범을 미는 장면. 차기범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장면. 그리고 한혜라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장면. 거기서 동영상이 끝나 있었다. 진태석이 나타나는 장면이 없어. 차정원이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이 동영상은 불완전했다. 핵심 부분이 잘려 있었다. 한혜라가 밀치는 장면만 있고 진태석이 차기범의 목을 누르는 장면은 없었다. 누가 보낸 거지? 왜 뒷부분을 잘랐지? 나를 돕고 싶었던 건가? 아니면 방해하려는 건가? 그녀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주하늘이었다. 오빠. 정원 씨. 지금 시간 돼? 응. 왜? 동영상 얘기하려고. 확인했어? 응. 확인했어. 어땠어? 차정원이 한숨을 내쉬었다. 가짜야. 가짜라니? 뒷부분이 잘려 있어. 한혜라 부회장이 아빠를 미는 장면만 있고 진태석 회장이 나타나는 장면은 없어. 주하늘이 잠시 침묵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한숨이 들렸다. 그럼 이 동영상으론 진태석 회장 못 잡아. 오히려 한혜라 부회장만 걸려. 이 동영상이 공개되면 한혜라 부회장이 살인자가 되는 거야. 누가 보낸 건지 알아? 몰라. 발신자가 익명이었어. 번호 추적도 안 됐어. 주하늘이 생각에 잠겼다. 공난숙 회장 쪽 아닐까? 동영상 원본은 그쪽에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왜 뒷부분을 잘라서 보냈는지 모르겠어. 나를 돕고 싶었으면 전체를 보냈을 거잖아. 아마 협박용 카드를 남겨두려는 거 아닐까? 진짜 동영상은 자기한테만 있어야 가치가 있으니까. 차정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겠다. 나한테 시간 좀 줘. 알아볼게. 공난숙 회장 쪽으로 접근할 방법을 찾아볼게. 고마워, 오빠. 근데 조심해. 공난숙 회장 무서운 사람이야. 알아. 걱정 마. 전화가 끊어졌다. 차정원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이 어두웠다. 별이 보이지 않았다. 아빠. 조금만 기다려. 반드시 진실을 밝힐게. 진범을 잡을게. 다음 날 카페. 주하늘이 영채를 만났다. 영채가 먼저 연락해온 것이었다. 만나자마자 영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빠. 할 말이 있어서. 뭔데? 갑자기 연락하고. 영채가 테이블 위에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그녀의 눈이 주하늘을 피했다. 차정원한테 간 동영상 있잖아. 주하늘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걸 어떻게 알아? 엄마가 보낸 거야. 공난숙 회장이. 응. 뒷부분 잘라서. 주하늘이 영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을 살폈다. 진심인지 거짓인지.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진태석 회장 협박하려고. 진짜 동영상은 엄마 금고에 있어. 그걸 카드로 쓰려는 거야. 그걸 왜 나한테 말해? 공난숙 회장 딸이 왜 이런 정보를 흘려? 영채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렸다. 오빠, 나 엄마한테서 벗어나고 싶어. 뭐? 엄마가 시키는 대로 살기 싫어. 더 이상은 평생 엄마 꼭두각시로 살고 싶지 않아. 주하늘이 영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영채는 늘 거짓말을 해왔으니까. 그래서 나한테 뭘 원해? 도와줘. 동영상 가져가게. 뭐라고? 엄마 금고 비밀번호 알아. 오빠가 가져가면 돼. 차정원한테 주면 되잖아. 주하늘이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위험해. 위험하지 않아. 엄마가 외출할 때 가면 돼. 내가 시간 알려줄게. 영채야. 너 왜 갑자기 이래? 뭔가 이상해. 넌 항상 공난숙 회장 편이었잖아. 영채가 주하늘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오빠. 나 진심이야. 엄마 밑에서 사는 거 너무 힘들어. 숨이 막혀. 제발 도와줘. 주하늘이 잠시 생각했다. 영채의 말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동영상을 구할 수 있다면, 차정원을 도울 수 있다면. 알았어. 근데 조건이 있어. 뭔데? 차정원한테도 말해. 네가 직접. 그동안 한 짓들 사과해. 영채의 얼굴이 굳어졌다. 차정원한테? 응. 네가 진심이면 차정원한테도 사과해. 그동안 속이고 이용한 거. 영채가 입술을 깨물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날 저녁 건양가. 한혜라는 2층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그 하늘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세훈이가 다 알고 있었어. 태석 씨가 기범 씨를 죽인 걸.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나야. 진태석의 목소리였다. 한혜라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무슨 일이에요? 얘기 좀 하자. 진태석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마치 맹수처럼. 공난숙 때문에 왔어? 그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 다른 거요? 진태석이 한혜라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경계심이 떠 있었다. 넌 내 편이지? 한혜라가 잠시 침묵했다. 그 질문이 무겁게 느껴졌다. 왜 그런 걸 물어요? 공난숙이 협박하고 있어. 동영상으로. 건양 패션을 넘기라고. 알아요. 어떻게 알아? 들었어요. 어디선가. 진태석이 한혜라에게 다가섰다.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그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다. 혜라야. 우리 25년을 함께 살았잖아. 넌 내 편이어야 해. 한혜라가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눈에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태석 씨. 한 가지만 물을게요. 뭔데? 25년 전 사고요. 내가 수아를 데리러 가던 날. 진태석의 눈이 흔들렸다. 그의 얼굴에 긴장이 스쳤다. 갑자기 그건 왜? 그 사고. 당신이 낸 거예요? 침묵이 흘렀다. 시계 소리만 들렸다. 진태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누가 그래? 대답해요. 당신이 낸 거예요, 아니에요? 진태석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에 냉기가 떠올랐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이. 그래, 내가 했어. 한혜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뭐라고요? 당신이 수아를 데려오면 안 됐어. 그러면 우리 결혼이 깨지잖아. 전처 딸을 데려와서 키운다. 건양가 체면이 뭐가 되겠어. 세상이 뭐라 하겠어. 그래서 사고를 냈다고요? 일부러. 건양가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었어. 한혜라가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당신 때문에 내가 수아를 못 데려온 거야? 혜라야. 25년 동안 내 딸을 못 봤어.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알아? 한혜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나가요. 뭐? 나가라고요. 진태석이 한혜라를 바라보다가 방을 나갔다. 한혜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25년 동안 믿었던 남편, 사랑했던 남편, 그 남편이 자신의 딸을 빼앗은 사람이었다. 다음 날 밤 공난숙의 저택. 주하늘이 저택 앞에 서 있었다. 영채에게서 연락이 왔다. 공난숙이 외출했다고. 두세 시간은 안 돌아올 거라고. 휴대폰이 울렸다. 오빠, 엄마 나갔어. 지금 들어와. 알았어. 주하늘이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영채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서재 어디야? 2층 왼쪽 끝. 빨간 책 빼면 금고 나와. 비밀번호는 5683. 사랑이야. 핸드폰 자판으로 치면. 알았어. CCTV는 내가 꺼놨어. 걱정 마. 주하늘이 계단을 올라갔다. 2층 복도를 지나 서재에 들어갔다. 불을 켜자 수많은 책이 꽂힌 책장이 보였다. 빨간색 책을 찾았다. 셰익스피어 전집. 책을 빼자 벽이 열리며 금고가 나타났다. 여기구나. 그가 5683을 눌렀다. 딸깍. 금고가 열렸다. 안에 서류와 USB가 여러 개 있었다. 갤러리 원본이라고 적힌 것을 집어들었다. 이거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서 뭐하니? 주하늘이 화들짝 놀라 돌아섰다. 공난숙이 서재 입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냉소가 떠 있었다. 공 회장님, 영채가 연락했어. 네가 왔다고. 주하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영채를 바라보았다. 영채가 공난숙 뒤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주하늘을 피했다. 또 속았구나. 공난숙이 손가락을 튕겼다. 보디가드 2명이 서재로 들어왔다. 잡아. 보디가드들이 주하늘의 팔을 잡았다. 주하늘이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다. USB 빼앗아. 보디가드가 주하늘의 손에서 USB를 빼앗았다. 공난숙이 USB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가락 사이에서 USB가 빛났다. 주하늘, 넌 차정원한테 진심이구나. 그게 뭐 어때서요? 바보 같지만 마음에 들어. 공난숙이 피식 웃었다. 나도 그랬거든. 30년 전에. 진태석을 좋아했어. 근데 한혜라한테 빼앗겼지. 주하늘이 공난숙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이러시는 거예요? 30년 묵은 원한 때문에. 원한만은 아니야. 돈도 있지. 세상은 돈으로 움직이니까. 공난숙이 USB를 손가락 사이로 굴렸다. 놔줘, 오늘은 봐줄게. 보디가드들이 주하늘을 놓아주었다. 근데 다시 내 금고에 손 떼면 그땐 안 봐줘. 알았지? 주하늘이 이를 악물고 저택을 나갔다. 영채가 그를 따라 나왔다. 오빠, 미안해. 주하늘이 영채를 바라보았다. 분노가 가득한 눈이었다. 넌 처음부터 날 속인 거야? 어쩔 수 없었어. 엄마가 시켜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주하늘이 돌아서서 걸어갔다. 영채가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차정원의 오피스텔. 주하늘이 차정원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과 자책이 가득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얼굴이. 동영상 못 구했어. 뭐? 공난숙 회장한테 들켰어. 영채가 배신했어. 처음부터 함정이었어. 차정원이 한숨을 내쉬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럴 줄 알았어. 영채가 갑자기 도와주겠다고 한 게 이상했어. 미안해. 도움이 안 됐네. 괜히 위험한 짓만 하고. 아니야, 오빠. 노력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진심이야. 주하늘이 차정원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정원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동영상 없이는 진태석 회장 잡기 어렵잖아.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다른 방법? 차정원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이 어두웠다.
한혜라 부회장, 그분이 직접 증언해 주시면 돼. 한혜라 부회장이, 응. 그분도 현장에 있었잖아. 그분이 자수하면 진태석 회장도 잡을 수 있어. 동영상이 없어도. 근데 한혜라 부회장이 남편을 팔겠어? 25년을 함께 산 남편을? 차정원이 고개를 돌렸다. 모르지. 근데 시도는 해봐야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 다음 날 카페. 차정원이 한혜라를 불러냈다. 한혜라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밤새 울었던 흔적이 남아있었다. 왜 불렀어? 할 말이 있어서요. 차정원이 한혜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함이 있었다. 한 부회장님, 저한테 온 동영상 보셨어요? 한혜라의 얼굴이 굳어졌다. 동영상? 네. 갤러리에서 찍힌 거요. 한 부회장님이 아빠를 미는 장면. 한혜라가 숨을 들이켰다. 그걸 네가. 네, 봤어요. 정원아. 근데 그 동영상 뒷부분이 잘려 있어요. 한혜라가 차정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렸다. 뭐라고? 한 부회장님이 도망친 다음에 진태석 회장이 나타났잖아요. 그 장면이 없어요. 한혜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네가 그걸 어떻게? 진태석 회장이 직접 말해줬어요. 아빠가 아직 살아있었다고.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었다고. 그리고 자기가 끝냈다고. 아빠 목을 눌러서. 한혜라가 얼굴을 감쌌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한 부회장님, 저한테 진실을 말해주세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혜라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정원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말고 진실을 말해주세요. 한혜라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래. 태석 씨가 죽였어. 기범 씨를. 내가 밀어서 떨어뜨렸을 때 기범 씨는 아직 살아있었어. 근데 난 무서워서 도망쳤어. 그리고 나중에 알았어. 태석 씨가 그 다음에 나타났다는 걸. 기범 씨가 아직 살아있었다는 걸. 차정원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그걸 알면서 왜 가만히 있었어요? 왜 신고 안 했어요? 무서웠어. 태석 씨가. 그리고 나도 공범이니까. 내가 먼저 밀었으니까. 한 부회장님. 정원아. 나 결심했어. 차정원이 한혜라를 바라보았다. 뭘요? 자수하려고. 차정원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경찰에 가서 다 말하려고. 내가 기범 씨를 밀은 것도 태석 씨가 죽인 것도 다 자백하려고. 한 부회장님. 한혜라가 차정원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그리고 25년 전 사고도. 25년 전 사고요? 내가 너를 데리러 가던 날. 태석 씨가 사고를 냈어. 내가 못 가게. 그래서 내가 너를 못 데려온 거야. 차정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진태석 회장이요? 응. 그 사람이 그랬어. 나한테 직접 인정했어. 차정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서 저를 버린 거예요? 버린 게 아니야. 가려고 했어. 진짜로. 매일 밤 널 생각했어. 근데 사고가 나서 25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오셨잖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석 씨가 무서웠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용기가 없어졌어. 내가 비겁했어. 한혜라가 차정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정원아. 이제라도 죄값 치르려고. 내 죄도 태석 씨 죄도 다 밝히려고. 차정원이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마음이 복잡했다. 미움도 있고 안쓰러움도 있었다. 같이 가요. 뭐? 경찰서. 저도 같이 갈게요. 한혜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원아. 가요, 더 늦기 전에. 경찰서. 한혜라가 조사실에서 진술했다. 형사 앞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25년 전 갤러리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차기범을 밀은 것, 진태석이 나타나 차기범의 목을 누른 것, 그리고 25년 전 사고까지.
모든 것을 말했다. 공난숙 회장이 동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태석 회장이 차기범 씨를 죽이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요. 알겠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 속보, 건양그룹 진태석 회장,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 공난숙 투자그룹 공난숙 회장, 증거 은닉 혐의로 입건. 한혜라 부회장 자수계기. 25년 전 비밀까지 밝혀져. 건양그룹 주가 폭락, 경영 공백 우려. 일주일 후 조미향의 집. 차정원이 아버지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차기범의 모습. 그 웃음이 따뜻했다. 아빠, 이제 다 끝났어. 진범이 잡혔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근데 아빠, 이상하게 속이 시원하지가 않아. 복수가 끝났는데. 그냥 아빠가 보고 싶어. 아빠 목소리가 듣고 싶어.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조미향이 문을 열었다. 정원아, 손님 왔어. 진세훈이 들어왔다. 정원 씨, 세훈 씨. 진세훈이 차정원 옆에 앉았다. 그녀의 눈물을 보고 손수건을 건넸다. 힘들지? 응. 근데 이제 괜찮아.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차정원이 진세훈을 바라보았다. 세훈 씨, 고마워. 내 편 들어줘서. 아버지 대신. 당연한 거야.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근데 나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됐어. 시간이 좀 필요해. 기다릴게. 얼마든지. 1년이든 2년이든. 차정원이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한 달 후 교도소 면회실. 차정원이 한혜라를 면회하러 왔다. 한혜라는 과실치사 혐의로 복역 중이었다. 유리창 너머로 한혜라의 얼굴이 보였다. 살이 빠지고 초췌해 보였지만 눈빛은 평온했다. 정원아, 왔어? 응. 잘 지내? 응. 잘 지내. 한혜라가 유리창 너머로 차정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애틋함이 가득했다. 고마워. 면회 와줘서. 당연한 거예요. 정원아. 네. 언젠가 엄마라고 불러줄 수 있어? 차정원이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25년 동안 부르지 못한 그 단어. 엄마. 한혜라가 숨을 멈췄다. 정원아. 한 번만 불러볼게요. 엄마. 한혜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고마워. 고마워, 정원아. 두 사람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손을 맞댔다. 차가운 유리창이었지만 그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교도소 밖. 차정원이 나오자 진세훈이 기다리고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끝났어? 응. 어땠어? 차정원이 미소를 지었다. 엄마라고 불렀어. 잘했어, 정원 씨. 진세훈이 차정원의 손을 잡았다. 가자. 어디로? 그냥 어디든.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갔다. 햇살이 그들 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주하늘이 카페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다. 진태석 전 회장, 1심에서 징역 15년 선고. 건양그룹 진세훈 신임 회장, 경영 정상화 박차. 공난숙 전 회장, 증거 은닉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행복해, 정원 씨. 그가 혼잣말을 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게 내가 바라던 거니까. 다음 회 예고. 진태석이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다. 이 사고는 내가 낸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있어. 한편 차정원의 앞에 낯선 남자가 나타난다. 당신이 차정원 씨죠? 저 당신 아버지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진실이 밝혀지려 하고 있었다.